꼭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전 그 은퇴 설계하는 건데요. 한번 볼까요? 요게 얼마 전에 2월 달에 나왔던 신문 기사에서 나온 거예요. 뭐라고 나오냐면은 인구 감소 재앙이다. 해가지고 나온 건데 이게 이제 기준으로 봤을 때 어떻게 나온 거냐면은 예전에는요 2015년도에 이제 뭐냐면 우리나라가 인구 총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2016년도에 발표할 때는 뭘로 봤냐면은 인구가 줄어드는 정점 기간을 갖다가 뭘로 봤냐면은 언제로? 인구 정점 기간을 2030년으로 봤어요. 근데 최근에 인구가 너무 급작스럽게 감소가 되다 보니까 국세청이 뭐 하냐면은 통계청이 다시 한번 조사를 해가지고 발표를 한 자료예요, 이게. 그래서 인구 정점을 언제로 본 거예요? 2019년으로.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최대 여기 저희로 가면 중위로 가면은 어디 여기가 중위예요, 중위. 이게 중위로 가게 되면은 2028년도에 가고 지금 현재 저희로 가는 추세거든요. 그러면 언제? 2019년이 뭐 한다? 인구 정점 찍는 거고 인구를 만약에 이빠이로다가 해서 막 늘리겠다 그럴 때는 이게 고위로 가는 때는 이따 2036년이 뭐 한다? 인구를 정점 찍더라 이거예요. 지금 저희로 가는 거는 2019년 올해로 인구를 정점 찍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만약에 저희로 가면 2067년 즉 가면 얼마? 50년 뒤에는 인구가 얼마나 줄어들어? 저희로 가면은 3,300만으로 줄고 그래 중위로 가면은 3,900으로 줄고 고위로 가도 4,500만 줄더라 이거예요. 인구가 정점을 이렇게 오래 찍더라도. 저희는 출산율과 기대수명, 국제 이동을 가장 비관적인 시안으로 보는 시나리오고 중위와 고위는 각각 중간과 낙가적인 수준으로 가정한 시나리오예요. 통계청이 준 거지 제가 만든 것도 아니에요. 네. 지금 거의 저희 수준으로 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2018년도 12월 달이 작년 12월 달에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은 1월 달에 기준으로 1월 달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은 우리나라가 출생 수보다 처음으로 뭐가 많아졌다? 사망자 수가 많아졌다. 이거거든요. 문제는 요 라인을 보면 2019년이란 말이에요. 요게. 근데 2017년을 본다면은 뭐가요? 유소년 인구는 점점 줄고 고령 인구는 점점 많아지고 그렇죠? 2019년 정도 중심으로 해가지고 뭐가 줄어들어요? 2019년, 2020년을 중심으로 생산 연령이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죠. 나중에 줄어들게 되면 뭐가 돼요? 고령 인구하고 생산 가능 인구가 같아지죠. 언제? 67년 정도 되면은. 지금부터는 뭐예요? 한 50년쯤 되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도 생각해도 나이가 이제 50절에 접어들었는데 50년 딱 지나면은 100살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100세 전에 죽어야 돼요. 왜냐면은 얘가 이때 사는 유소년이 이때 되면은 얘가 한창 은퇴할 나이거든요. 은퇴 못 해요. 왜냐면 80, 90살, 100세 된 사람들 먹여 살리기 때문에 은퇴를 못 해요.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거 출생자 수가 옛날에 이렇게 많았다가 쭉 떨어져가지고 사망자 수 겹쳐지는 시간이 뭔다? 2019년, 2020년을 보는 거예요. 이러면서 쭉 올라가죠. 그래서 출생자는 계속 줄어들고 뭐예요? 사망자 수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망자 수가 점점 많아지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갭차가 많이 벌어지니까 인구가 감소한다는 얘기예요. 심각한 거예요. 전 세계에서 발표한 자료도 있어요. 뭐냐면은 유엔 기구에서도 산하 기구에서도 발표한 자료를 보면 뭐라 그러냐면은 2200년이 되면요 지구상에 사라질 1위 국가가 대한민국이에요. 아니 2200년이 되면은 지구상에서 사라질 국가. 그러니까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아. 이 구조로 가면은. 심각한 거예요. 근데 뭐 하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이런 현실을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잘 보세요. 인구가 감소된다는 얘기는요. 지방에 있는 소멸 도시가 증가한다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죠. 인구가 감소되면 돈을 가장 많이 쓰는 누가 없어져요? 20, 30대가 사라지는 거예요. 왜 사라져요? 여기 20, 30대가 출발점부터 뭐예요? 생산 가능 인구란 말이에요.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라는 거예요.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라는 얘기 뭐예요? 소득 수준이 감소한다는 얘기가 똑같고요. 그 소득 수준이 감소하면 뭐도 떨어져요? 소비 수준도 감소한다는 게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런 패턴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다가 상가를 투자한다? 이게 언밸런스한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은 우리나라 상가를 갖다가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택지 개발하는데 상가 비율이 비슷비슷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아직까지 이 택지 개발하면서 아직까지 이 집주소를 안 바꿔놨다고요. 그러면 아까도 했잖아요. 계속 뭐로 만들어져요? 소비 쪽의 측면에서. 소비하는 측면에서 가장 많은 게 아까 뭐라고 했어요? 온라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온라인이 점점 커지는데 오프라인을 하는 이런 상가를 여기다 왜 많이 집어넣어요? 이게 대표적인 게 어디예요? 혁신도시잖아요. 혁신도시 가면 상가가 초토화되어 버린 거예요. 다 벼 있어요. 인구가 유입된다 그래가지고 뭐 한다? 혁신도시에서 상가를 많이 집어넣었어. 근데 서울에서 소비하던 사람이 혁신도시 가서 소비한다 그래가지고 온라인 소비 더 많이 하죠. 왜? 내리갔더니요 살 게 없어요. 뭔 말인지 아시죠? 서울에는 살 데가 많아. 근데 내리갔더니 살 데가 없어. 그러니까 뭘로 다 소비해요? 온라인 소비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이게 자기 현실이에요, 현실. 근데 이걸 이걸 무시하고 뭐예요? 상가를 그때만 많이 집어넣은 거야, 비율을. 그러니까 이 지방에 있는 뭐예요? 이런 신도시, 혁신도시들이 뭐예요? 전부 다 도미노 현상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사실이에요. 얘가 왜 이게 인구가 감소되면 이런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 얘기할게요. 만약에 지방에 이렇게 소멸도시가 증가하면은요, 소멸도시가 증가하면은 이게 문제가 터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방에는 인구가 감소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방에 좀 더 소멸도시가 그러니까 도시가 없어지는 거야. 그러면 이 도시를 정부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재편성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재편성에 관련된 있는 부분을 5차 국토종합계획에 무지개 많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5차 국토종합계획에 뭐라고 하냐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광역 경제권 거점 도시를 놓고 여기다가 조금 작은 거 지역 중심권을 만들고 거기서 옆에다 좀 작은 거 근린 생활권을 만들고 그래서 이 도시들을 갖다 뭘로 연결시키겠다? 다 철도로 연결시키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방에 있는 지역 중심이라든지 또 지방에 있는 소도시는 근린 중심들이 전부 다 뭐만 살아남는 거예요? 얘가 역세권만 살아남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건 기정사실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런 지방 소도시들의 역세권이 전부 다 뭐냐면은 얘거든요. 신규 역세권이거든요. 전부 다. 이게 무서운 현실이라는 거예요. 무서운 현실. 이게 지금 국토종합계획에서 나왔던 이 전국에 있는 지방소멸도시의 공간 구조를 어떻게 개편할 것인가 했을 때, 만들 것인가 할 때 얘가 나온 거예요. 거기 뭐라면 도시를 재편성해야 된다. 뭘로? 이렇게 광역경제권, 지역중심권, 근린생활권을 묶어서 어디로? 역세권으로 재편하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왜 역세권으로 재편하는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여기에 다 뭐가 몰려 있는 거예요? 생활, 편의시설이 다 몰려 있는 거예요. 이거죠. 여기서 떨어져 있는데 약 한 10km 정도, 한 30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생각합시다. 30km 떨어져 있는 도시에서, 그렇죠? 도시에서 여기가 뭐 암 환자가 발생하고 뭐 하랬어. 근데 여기에는 뭐가 없어요. 종합병원이 없어. 그러니까 큰 도시, 광역경제권 종합병원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그걸 뭘로 왔다 갔다 해야 돼? 철도로다, 이동수단으로. 그 다음에 여기 근린생활권은 조그만해. 그래가지고 뭐가 없어요? 산부인과가 없어. 그래서 산부인과가 있는 지역생활권에다 뭐 한다? 다 오고 가야 되는 거야. 이게 뭐예요? 이게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아세요? 역세권이면서 뭐 한다? 아까 얘기했죠. 뭐예요? 얘가 중요한 거는 역세권이면서도 하나가 중요한 게 있어요. 얘가 뭐예요? 자율주행차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드롯카 이런 것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역세권에다가 뭘 만들겠다는 거예요? 신규 역세권에다가 복합 환승센터를 만들어서, 그렇죠? 이동을 갖다 빠르게 해주겠다는 이런 뜻이에요. 재편된다고 완전히요. 이게 이번에 국토종합계획에서 도시공간 구조를 어떻게 만들어가겠다는 거에 얘기가 계속 나왔던 게 얘예요. 저는 이걸 되게 무서운 현실이라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인구가 감소되면서 기존에 있는 소도시에 있는 중심 도시 있죠. 지금 굉장히 낙후돼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옛날에 역사가 있다가 역사를 외곽으로 옮겼어. 얘 초토화되는 거예요, 그냥 한 칼에. 앞으로요, 얘 시발점이 2, 3년밖에 안 남았어요. 2, 3년 내에 여기 계신 분들 대지나 건물을 안 팔면요, 진짜 초토화돼요. 그 5, 6년 전 지나면부터 그때 뭐예요? 이제 슬슬 져요. 효과가 나오게 됐죠. 10년 지나면요, 완전 슬럼화 돼버려요. 지방 도시 같은 거. 이게 문제된 거예요, 이게 문제. 그런데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앞으로 3년에서 5년 정도 지나면 뭐가 역전이 되는지 아세요? 역전이 되는 게 아니라 3년에서 5년 정도 지나면 뭐가 사라지는지 아세요? 우리나라 전국에 있는 대표적인 대도시도 그렇지만 지방 도시 중에 있잖아요. 폐교되는 학교가 30%가 더 늘어나요. 지금보다도. 그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30%가 늘어나면 어떻게 돼요? 5년 뒤에 대학교가 초토화되는 거예요. 대학교에서 앞에 원룸 짓고 사시는 분들 있죠. 그분들 대부분이 다 옛날에 농사 졌다가 또 시골 동네에 있는 사람들한테 농사 졌다가 그 앞에서 뭐예요? 원룸 주택 들어가지고 새 받아 먹고 사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이분들 대부분이 나이가 70, 80이란 말이에요. 한순간에 가요. 제가 이제 충주 쪽에서 이제 초중고를 나왔는데 충주에 보면 극동대학교가 하나 있거든요. 건국대 앞에. 극동대학교 폐교가 됐어요. 통폐합됐다고요. 그 됐으니까 거기 있는 원룸 주민들이 전부 다 뭐가 됐어요? 공실이죠, 공실. 다 경매 붙어 있고요. 다 공실이에요. 얼마나 심각하냐면요. 100에 20만 원이에요. 월세가 100에 20만 원, 15만 원에도 들어올 사람이 없어요. 근데 요즘 또 조금씩 월세가 좀 올라가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외국인 근로자로 바뀌었어요, 이제. 값이 싸니까. 안에 있다가 뭐예요? 내려와, 밖으로.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뭐예요? 이제 자기들끼리 뭉쳐 사는 거야. 네. 그러면 그런 건물을 누가 사는지 아세요? 또 외국인 근로자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인력 사무소에서 사, 건물을. 싸니까 이제. 아무도 안 사거든요. 사. 그래서 거기다 뭐예요? 다 때려 집어넣어. 그리고 이 사람들과 또 뭘로 움직여요? 관광버스로 움직여. 일터를 관광버스로 보내요. 요즘 지방 가면 그래요. 요즘요, 지방에서 농사 짓는 거요, 전부 다 외국인 근로자예요. 다 인력사무소 공급해줘야지 농사 져요. 그렇지 않으면 농사 못 져요. 지금 현실이에요, 현실. 재미난 얘기 드릴게요. 이런 거 갖고서 여러분들이 거꾸로 돈으로 벌 줄 아셔야 돼요. 이게 냉정한 부동산을 갖고 오면은 뭐냐면은 나주에 갔더니요, 태국인 마을이 하나 있어요. 나주에. 나중에 한번 현장 탐사 한번 가보고 싶어요. 저는 갔다 왔는데 나주에 태국인 마을이 있는 거예요. 원룸이 300개예요. 네. 근데 여러분들 동남아 사람들 특징을 모르죠. 외국 사람 특징.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김치부터 시작해서 저장 문화가 발달돼가지고 반찬을 정해놓고 언제든지 밥만 있으면 꺼내 먹을 수가 있어요. 저장 문화가 발달돼가지고. 음식 자체가 다 저장이잖아요. 외국 음식 저장 있는 거 있어요? 거의 없어요. 근데 음식은 뭐예요? 다 해먹어요. 그러니까 매일 뭐예요? 그래서 이 동남아나 다른 나라 사람들이 많이 해먹는, 특히 동남아에 있는 애들이 해먹는 것 중에 음식 중에 뭐냐면은, 그래서 뭐예요? 채소 요리가 그래서 많은 거예요.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거기다가 고기 얹어서 먹으면 바로 뭐예요? 채소에다 고기만 집어넣으면 다 요리가 되니까. 중국 요리도 보면 채소에다 다 볶아서 집어넣는 게 다 요리잖아요. 중국 요리는 기본적으로 뭐예요? 거기다 튀겨서 뜯고 나오죠. 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해먹어요. 게다가 귀찮잖아요, 이 사람들이. 매번 해먹는 게 귀찮잖아요. 그래서 보통 동남아에 있는 친구들이 하루에 한 끼는 뭐예요? 사 먹어요. 외국엔 다 그래요, 가면은. 그래서 이런 거를 태국인 마을을 하나 만들어서 외국에서 딱 놀 수 있게끔 원룸을 딱 만들어 놓으면 다 쓰거든요. 그래 놓고 나서 뭘 해야 되냐면요, 거기서 뭘 팔아야 돼요? 식당을 차리고요. 식당 장사 겁나 잘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냐면 외국인들이 많아지면 거꾸로 가야 돼요. 농사를 질 때 뭘로 지어야 돼요? 채소. 그 나라 채소. 외국 나라에서 외국인들이 와서 뭘 때 우리나라 채소가 없잖아요. 그런 채소를 갖고 와가지고 씨를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농사를 쳐. 차라리 그걸 납품하는 게 돈이 더 잘 돼.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처럼 정수기로다 물을 먹는 문화가 아니고 물을 다 사서 먹어요. 물이 엄청나게 잘 팔려요. 그래서 슈퍼 하나만 차려놓으면 다 사 먹어요. 물부터 시작해요. 전부 다.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들 또 외곽에 있다 보니까 시내에 가가지고 옷을 안 사요. 그래서 옷을 갖다 이렇게 트럭에다 싣고 와가지고서 옷을 쭉 깔아놓으면요, 외국인들이 퇴근할 때 내려가지고 옷 사가지고 올라가요. 되게 재밌어요. 난 그런 현상 보고.
야, 먹고 살 수 있는 곳이 무지개 많구나. 근데 여기서 진짜 대박은 뭔지 알아요? 어떤 사업인지? 휴대폰 사업이에요. 외국인들 우리나라 들어오면 뭐 못 써요? 후불제 못 쓰거든요. 선불제 쓰거든요. 그래서 선불제 통신요금을 팔아먹는 거를 차려놓으면 장사 무지개 잘 돼요. 300개 원룸에 500명이 살더라고요. 500명이. 대충 계산해봤는데 수익률이 한 30% 넘어요. 임대 사업자로 갔을 때 수익률이 한 30% 넘더라고요. 말이 30%면은 30% 넘는 얘기는 뭐예요? 3년이면 원가 뽑는다는 얘기 똑같잖아요. 우리나라 외국인이 220만입니다. 지금 현재. 불법 체류자까지 합쳐버리면 약 한 300만 정도 봐요. 300만이면요. 우리나라 인구의 지금 몇 프로예요? 네? 좀만 더 있으면 더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10% 정도 되는 거죠. 지금은 6%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한 3년에서 5년 정도 지나면은 한 10%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모든 근로자들은 전부 다 누가 해요? 외국인들. 그래서 우리나라도 얼른 이민청 세워가지고 이민을 많이 받아들여야 돼요. 그 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 다 바꿔치기면요. 얘가 저희가 아니라 어디로 가요? 중위로 가는 거죠. 일단 외국 사람들은 애는 잘 낳거든요. 이제 바꿔놔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전 우리나라 말 중에 되게 좀 아름다운 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문화 가족. 이게 다른 나라는 그런 말을 안 써요. 다문화 가족이란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영어로 쓰면 이렇게 해야 돼요. 다문화 가족을 영어로 쓰면요. 멀티, 컬처, 패밀리라면 그래서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그분들은. 근데 우리나라 보면 다문화라는 말이 맞잖아요. 되게 이쁜 이름이라고요. 그래서 이 다문화 이 가정이 많아질수록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좀 그러면서 남들 배려하고 좀 각오를 해야죠. 이런 것 때문에 좀 그렇고요. 한번 알아두세요. 이게 지금 심각해요. 저는 이것 때문에 이거하고 인구 감소되는 거하고 그다음에 4차 혁명이 엮여져 가지고 이렇게 도시 공간 구조가 바뀌게 되면 국토 공간 구조 이렇게 바뀌게 되면요. 지방은 초토화돼요.